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오전 4시 47분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시장의 변동사항은 없었었고요. 코인들이 이제 과대평가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심하게 나왔고, 그리고 안 가던 종목들이 좀 더 반등을 하고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나스닥은 말씀드린 자리에서 약간의 반등을 보여드렸으나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FOMC 이후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크게 변동사항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FOMC가 동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환율이 빠지면서 우리가 좀 나스닥도 좀 증시도 같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증시랑 환율이 원래 반대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같이 빠지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미국에 모였던 증시 돈이 다른 시장으로 조금씩 돌고 있다. 그것에 대한 후보 지역 중에 하나가 코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제법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무리해서 막 배팅하는 것보다 적당히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 망하지 않을 종목 찾아서 농사 지어보는 정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단타적인 시각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차트가 얘네들이 살아남을 거다 이런 말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엔화는 8.9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중국 위안화도 현재 좀 약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일입니다. 기름값은 $100 정도까지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 엄청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툭 부러져도 이상할 건 없겠지만, 당분간은 특히 꺾일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유가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지금 작용해 할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빅스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빅스는 공포지수 차트예요. 이게 빅스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빅스는 아직까지도 14 정도, 그냥 볼 생각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겠죠.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지난주에 좀 큰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제가 요 자리 15,100 얼마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바로 부러질 수도 있지만 이 FOMC가 되게 중요해 나가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가더라도 아니면 조정 한번 주고 저는 조정을 좀 반대 살짝 줬다가 조정을 주고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다지고 가는 그림을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FOMC 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자리는 우리가 예상했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200포인트 그리고 5,150 정도. 제가 요때 200포인트가 빠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딱 빼니까 딱 200포인트더라고. 그죠? 11시 요때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그죠? 그래서 빠지고 나서 지금 약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조정 비율이 38.2%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웨이브가 충격파, 그러니까 임펄스 웨이브의 조정파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FOMC가 목요일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큰 흐름보다는 아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정도 수준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FOMC가 등장했을 땐 FOMC 당일날 저는 반등을 좀 할 거라고 봐요. 반등 조금 하다가 깨질 가능성은 한 6대4 정도로 좀 높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근데 또 올려버리면 안 깨질 거예요. 아마 또 올려버리면 좀 밑으로 빠지는 차가 더 올라갈 겁니다. 미국 또 돈을 더 뽑아먹고 싶어한다는 뜻이거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가스는 여러분 지금 가스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죠. 3달러 때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3달러 여기도 치고 나서는 딱히 최근에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8월 달에 봤으니까 충분히 3달러. 그죠? 네. 3달러가 저항식이 강하죠. 그 3달러. 제가 맨날 3달러까지만 보자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진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계좌가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오늘의 주가 하락은 사실 다른 종목들 크게 하락을 준 건 아니고요.
이번 이제 애플이 조금 반등을 줬었습니다. 오늘 애플이 반등을 조금 주고 있었는데 애플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평대지 벨에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추세 상승으로 빵빵빵 갈 건지 아니면 한동안 좀 흔들리면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갔냐? 니콜라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빠졌던 거 보니까 제가 이걸 예전에 1.2 정도에서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빠진 게 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차에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별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라고 싶습니다. 2.2달러 네, 매수 하셨던 분들 다시 시작하셔서 다음 눌림목부터 또 분할 매수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뭐 회사가 또 망하거나 또 부도날까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0.83 잡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잘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1.2달러 정도에 잡으신 분들도 한 30% 가까운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니콜라는 제가 전설이었죠, 그죠? 여기서 0.6달러에서 베팅해보라고 말씀드렸고 3.5달러까지 갔으니까 거의 4배, 5배가 넘죠. 5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종목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애플 차트를 조금 보고 싶은데요. 네, 애플이 오늘 과매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악재인가요? 중국이 사실 그 부분에 애플을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이 실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애플 관공서에서 못 쓰게 된 지 오래됐답니다. 원래 그런 관공서 못 들고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이거 두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뭐 유난 이슈가 되면서 또 유난을 떨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플뿐만 아니고 그 전국폰 말고 대국폰 다 안 된답니다. 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기술적 반등을 좀 주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직도 좀 비싸다는 관점이라서 글쎄요. 뭐 앞으로 애플 행방이 나서는 좀 중요하겠죠, 그죠? 신제품도 일단 나와버렸는데, 신제품도 싸움 좀 그렇고, 이평들은 지금 파도가 지금 6% 눕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한국증시는 그렇게 약세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증시는 뭐, 빠질 대로 빠져서 그런지, 추가적인 큰 하락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들, 이렇게 차는 종목들,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도 된다. 뭐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지는 흐름,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에코프로라던가, 제가 에코프로를 계속 말을 하는데요. 에코프로처럼 비싼 가격대에 있는 애들 말고, 그죠? 뭐라고 할까?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 뭐 저희 방에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잘하시는 분이 그쪽이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들 많이 슈팅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 뭐 꾸준히 모아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딱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코인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많아졌어요. 네. 비트코인, 네. 리버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방에서도 강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네. 여러분 공부방 강의가 오늘 실수로 공개 버전이 됐다 바로 비공개로 돌렸는데, 빨리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죠. 역대급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좋은 것들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어쨌든 한국 차트에서 요 저항대 돌파하면서 여기를 맞아보고 있는데, 사실 한국 차트보다는 달러 차트로 또 중요하니까 차트를 보는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계좌 관리하는 법, 시드 넣는 법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차트 보는 법, 예상하는 법, 저점 맞추는 법. 근데 이런 저점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자리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25,000. 근데 그 다음 저점 여기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여기서 봤는데 여기 고점일 수도 있고 여기 고점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하여간 고점 맞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작은 파리 파동들 다 먹으려면 그만큼 노력하시고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추세를 좀 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툭툭툭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여튼 제가 세 번째 돌파라서 이번 턴보다는 다음 턴이 더 좋아 보입니다 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밀렸다가 뭐 한 번 더 이탈돼도 상관없습니다. 한 이탈돼서 여기서 뚫어준 거도 좋지 뭐.
저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뭘 좋겠어요. 그래서 24,000불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괴롭겠지.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일단 근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럴 때 베팅적인 뭐 농사를 지어 보는 겁니다. 돌파해주면 가는 거니까. 괜찮죠? 그렇죠. 항상 이런 이기 추세가 깨질 때는 조심해야 되고, 뚫을 때 가감해야 되고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은 좀 베베 꼬여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정파 구간이고, 여기서도 사실은 뭐 일단 넘어갔다고 천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ABC에 대한 조정파를 만들어주고 바닥을 좀 닫아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이 형성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봄 정도 해가지고 운이 좋다면 한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이번에는 좀 넘어서는 그런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2만 달러, 18,000달러 요 자리는 요번 턴이 아니라 다음 턴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10월, 11월 저는 이제 10월 말해서 11월 초 정도가 우리가 정말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그 베팅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격대를 말하거나 시기를 말하면 여러분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성향이 많아요. 그 신도 못 맞추거든요. 한쌤이 워낙 잘 봐드리고 워낙 시기를 잘 맞추지만 그때만 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만.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시황이 어긋났던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과거에 한 번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두 번,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보니까 틀릴 때가 있는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을 시기에는 발을 하나 넣으셔야 돼요. 그 정도 배짱 없이 투자하시면 안 돼. 이건 방송을 보실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님들은 그렇게 막 사고 난 한 푼도 잃지 않을 거야. 난 무조건 이길 거고 난 방송 들어서 돈 벌 거야. 벌기만 할 거야. 이 마인드는 그냥 도둑놈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더한 새끼들이 하려다 참았어요. 도둑놈들도 담장을 넘는 노동을 하고요. 뭐 비밀번호 하려면 카메라 설치하는 노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걸렸을 때 경찰 철컹철컹해서 인생 종실 각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각오가 없어. 매매는요, 각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각오. 아시겠죠? 네. 그 각오를 이런 데서는 해도 된다. 근데 이제는 조금만 하자. 천천히 나는 그래. 각오, 천천히, 이 기간에 대한 각오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배팅에 대한 각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연구 저점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리는 어쩌면 이게 이렇게 시황대로 이렇게 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 몰라, 그거는. 선생님이 왕고초 온다고 하네? 그럼 나 이거 포기하고 여기 또 기다려야지? 그럼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원히 돈을 벌 기회를 잃는 거고. 그러신 분은 보지 않겠죠. 한쌤이 그 몇 년 동안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죠? 어떤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하이파이 같은 종목들, 뭐 이런 많은 종목들 곧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엄청, 하이파이 같은 건 레전드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자, 하이파이 여기서부터 좋다 그랬는데, 9월 초 요때부터? 사실 이때도 보고 있었는데, 워낙 잡주다 보니까 조심스러웠던 거고, 이때는 뭐 너무 좋아서. 근데, 여기서 물타기 해버린 사람들은 다 손해인 거겠지. 그죠? 신기하죠? 네. 자, 지금은 돈터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로스톨도 약간의 반등이 등장했지만 이런 것들 돈터치입니다. 뭐 차라리 이제 뭐 리플이라던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뭐 이캐시 이것도 덤프 좀 약하네. 뭐 덤프로토콜 이것 좀 약하네.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사보시는 거는 말리진 않을 거예요. 체인링크 이런 것들도 눌림목 찾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죠? 하지만 슈팅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코인 좀 연구 좀 하셨고 좀 좋다고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좋다는 게 뭐 듣보자 시총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도치코인은 쓰레기예요, 여러분들. 도치코인은 확정 스캠이거든요, 그거. 근데 어쨌든 그 코인의 생산 목적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연구진들이 열심히 뛰어있는 그런 종목들. 이번에 이런 애들은 그로스톨도 연구진이 없는 종목이고, 특히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구 메인 프레임이죠. 그 메인 프레임이었다면서 이게 개발자들 다 터져 나갔단 말이야.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패 전체를 밟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하이파이랑 그로스톨은 상패까지는 모르겠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어쩌면 한 달 안에 상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패 공지 뜰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튀냐면,
어디 갔냐? 이번에 어디 갔지? 갑자기 리포리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왜 튀냐면 상패를 한다고 하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폭탄 돌리 하고 있는 거야, 세력들끼리. 근데 이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웃기게도. 그죠. 히포크라 이런 것들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볼 때가 됐습니다. 매매입니다. 이건 제 매매적 관점이 말하는 거지 가치 투자에 대한 관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히포크라도 좀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노려보는 거예요. 이건 아까랑 좀 누구냐 하이파이나 이런 애들은 좀 다르죠. 고점도 돌파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히포크라 이런 것들 뭐 손절료 잡으면 되겠다, 그지? 손절 못 잡을 거면 단타 치지 마. 그냥 방송 보지 마. 그냥 저 밖에 나가서 배달이나 하세요. 저랑 같이. 전 요즘 오늘 제가 아끼는 차 레일을 팔아버려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속상해요. 좀 진짜 좀 이상해요. 또 많이 정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뭐 여담인데 제가 제 돈으로 순수하게 제 돈으로 뭔가를 차죠. 이렇게 대형 물건 몇백만 원 이상의 대형 물건을 사와서 이렇게 산 것까지는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뭐 노트북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 뭐 하지만 집도 있고 사와서 보낸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보낸 게 저한테 제가 팔아버려 보낸 거 저한테 떠내 보낸 게 몇백만 원 이상. 그래서 되게 기분이 오묘하네요. 제가 그만큼 예전에는 좀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겠죠. 자, 아무튼 히포크락 같은 경우는 85원 정도의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6%, 7% 정도 손절률인데 한번 도전해 보시든지 오늘 선수급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소비중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도 지금 요 정도인데 지금 3,900만원, 2억 4천만원 밖에 안 돼, 1거래량이. 그럼 여러분들 제 방송 듣고 10분이 만약 1,000만원이 사버리면 이 거래량 거의 반 가까이 사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난리 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좀 기분이 오묘한데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재생돼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떠나보는 느낌. 동료? 친구라기보다 같이 막 택배도 돌고 배달도 돌고 진짜 막 짐도 많이 싣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나름 아껴가지고 잘 관리했는데 사장님 관리는 참 잘하셨대요. 그래요.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들이 죽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밀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재라든지 우리 FTX라든지 마운트곡스라는 사태가 분명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거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수급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코인 시장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라는 자산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에 한 3천 정도 넣으시고 코인 시장도 한 1,000만 원 이상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6화를 정도, 그러니까 제가 7화를 항상 들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 코인도 1,000만 원 정도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코인에다가 3화를 채우고 주식에다가 7화를 채우면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그게 완성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네. 아마 한동안은 크게 일단 그 현물 ETF라든지 FTX 그리고 카운터고 세 개의 사태가 세 개의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좀 인상 깊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제가 그걸 바로 체크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톡방 활용해가지고 그런 정보 주고 받으시고 그리고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FOMC 그래서 지금 9월 제가 말씀드렸던 2023년 9월 가을이죠. 10월, 11월 요 때가 지금 왔어요. 4분기 드디어 3분기가 끝나가잖아요. 9월 말부터는 아마 시장의 흐름들이 좀 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변수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 그럼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미국 증시는 비쌉니다. 미국 증시는 비싸지만
어떤 조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고 조정을 뭐 가볍게 거치든 무겁게 거치든 분명히 거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랑 이런 부분 그리고 코인 쪽은 좀 미국 증시가 조정을 거칠 때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믿지만 미국 증시가 10이 빠지게 된다면 만약에 한국 증시가 5 정도 5에서 코인도 5 정도는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때 회복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단타적인 이야기 오늘 강좌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대충 시장에서 말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오늘 방송을 올리면 오늘 아침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보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심시한 단체를 알게 하다 보면 뒤늦게 봐서 뒤늦게 사시는 분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너무 작은 단타들은 사실 제가 좀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줄였다 뺐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